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이거 진짜 무서워요. 미쳤나 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오늘은 이 기단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경계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전선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전선. 이거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 있는 거니까 내신 좀 한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두 개 이상의 기단이 서로 만났었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경계, 그것을 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단과 기단이 서로 만나게 되면, 공기덩어리끼리 서로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두 개 다 기체다 보니까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섞이질 않습니다. 성질이 다르면 일정 시간을 두고 서로 이제 경계면을 만나게 되는데, 잠깐 앞에 보세요. 공기와 공기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이렇게 만나졌을 때 생기는 이 면을 전선면이라 하게 되고, 이 전선면이 지면과 만나면 선으로 만나겠죠. 그것을 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이라고 하게 되면 지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전선면 그러면 이 상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전선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뒤쪽까지 몇 개가 지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 하다가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할렌 전선. 자, 이 할렌 전선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름이 할렌이다 보니까 차가운 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찬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할렌 전선입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가서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 생길 수 있는 그 전선을 할렌 전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옆에서 단면을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찬 공기 쪽, 이쪽이 더운 공기 쪽. 이제 앞으로 찬 공기, 더운 공기라고 했었을 때, 찬 거는 무거운 공기, 더운 거는 가벼운 공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공기가 가벼운 공기 쪽으로 밀고 가는데, 그때 얘가 얘보다 더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밀기보다는 밑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형태로 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운 공기를 이렇게 퍼올리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둘의 경계면인 전선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이 전선을 할렌 전선.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있는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상승하고 있는 이쪽에서 구름이 이런 식으로 높게 발달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뭐예요? 가벼운 거. 자, 이렇게 세로로 발달하는 이런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래서 적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비는 여기에서 떨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좁은 구역에 많은 양의 비가 떨어지는 소나기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은 요 밑에 뭐 하나 그림을 그릴 건데, 우선 쭉 보고 난 다음에 밑으로 치워보도록 합시다. 그다음 두 번째, 온난 전선. 자, 온난 전선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더운 공기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이름이 온난 전선입니다. 얘가 찬 공기를 이렇게 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더운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가 가벼운 거기 때문에 무거운 거 밑으로 못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공기 위를 슬그머니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형태의 전선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온난 전선이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구름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상승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얇고 넓은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층운형 구름. 자, 그러면 이런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조금 이제 구름의 이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 상층부에 있는 이 구름과 같은 경우는 이 구름이 거의 안 보입니다. 아주 높이 있는 구름이야. 그래서 이 구름과 같은 경우를
권자를 써서 보통 구름에 권자 쓰이는 것은 아주 높이 있는 구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운 또는 권층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아주 높이 있는 구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도톰한 구름, 얇은 구름 중에서 그나마 도톰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난층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우선 이 권운하고 난층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권운과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측자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 너머에 천체가 보입니다. 달이든 해든 이게 보여요. 그럼 그때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간 이게 쭉 내려온다 치면 여기를 빛이 통과할 때 여기서 산란반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위에 있는 달이나 뭐 해나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천체가 있는데 주변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산란반사 되다 보니까 저렇게 뿌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 해 주변이면 햇무리, 달 주변이면 달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현상이 권운이나 권층운에서 나타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난층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얕은 구름인데 그나마 구름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슬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강수 구역이 어디인가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비가 떨어지는 상태로 넓은 구역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과 같은 경우는 우선 이름이 정체, 한 곳에 머무른다라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미는데 그때 더운 공기도 찬 공기를 미는 이런 상태의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말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찬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둘의 세력이 거의 비슷해요. 힘이 거의 다 비슷한데 그래도 찬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겠지. 그래서 얘가 밑으로 파고들려 할 것이고 그때 얘는 이렇게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랑 저 할렌 전선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할렌 전선에서는 찬 게 더운 공기에 퍼올리는 형태로 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더운 공기를 퍼올리는 거에다가 더운 공기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얘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비가 발생하면서 전선이 아주 급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거랑 할렌 전선이랑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쟤보다는 얘가 더 급해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구름은 아주 높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 구름 때문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장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장마전선 또는 정체전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장마전선과 같은 경우 이 찬 공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더운 공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회색전선이 있는데 이 회색전선은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합쳐지는 것을 회색전선이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너무 힘들거나 졸리고 그러면 잠깐 가서 물 좀 마시고 와. 자, 우선 이 회색전선과 같은 경우에 두 전선이 만난대요. 그럼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이 두 전선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만나자마자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있을 것이고 찬 공기가 이쪽에 있고 가운데가 더운 공기가 있고 이쪽에 찬 공기가 있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우선 이렇게 만납니다. 먼저 구름은 여기에 저군형 구름, 여기에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선이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냐면 우선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밀면서 가는 경우, 온난 전선으로 한랭 전선이 타고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뭐 똑같이 보자면 전선면 밑에가 찬 공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찬 공기, 가운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마찬가지 여기가 찬 공기, 그 다음에 여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구름은 저분형, 층온형, 저분형, 층온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이 어디냐? 전선이 어디냐? 전선은 여기입니다. 요게 회색 전선. 여기가 회색 전선. 여기가 회색 전선. 자, 비 오는 걸 보게 되면 여기선 당연히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슬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두 가지 격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전선면 밑에 있는 찬 공기 있죠. 이 찬 공기의 온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누구 하나가 더 차고 누구 하나 그나마 온도가 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공기가 더 차면 얘보다 더 온도 낮으면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들면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온난전선 밑에 있는 요것이 더 차면 얘가 그나마 덜 무겁기 때문에 그 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할렌전선 만들어지는 원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할렌형 회색전선, 요 놈을 온난형 회색전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졸리지. 그래서 물 한 잔 쪽쪽 빨아먹고 올래? 니네도 커피 마시냐? 네. 근데 어딘가에 커피 마시는 건 좀 안 좋긴 하지만 너무 돌아 댕겨? 왜? 괜찮아, 괜찮아. 뒤통수가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럽대? 누가? 얘가? 보는 사람이? 아, 부담스럽다고? 그럼 옆에 가든지. 뭐 편하게 해 그냥. 모르겠다. 아이 몰라 알았어.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이때 옆에서 본 그림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놈을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위에서 본 그림을 요것은 옆에서 본 그림. 지금까지 그린 것은 지금부터 그릴 것은 위에서 본 그림. 할렌 전선을 어떤 사람이 위에서 봅니다. 그러면 전선면이 대략 이렇게 나와요. 이쪽을 우리가 찬 공기 쪽이라 보고 이쪽을 더운 공기 쪽이라 봅시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찬 공기를 기호로 표시할 때 세모로 표시합니다. 세모. 그리고 가는 방향으로 뾰족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찬 공기가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것을 할렌 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만 딱 보면 어느 쪽에 찬 공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난 전선을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선면이 대략 이렇게 나온다 보고 이쪽이 더운 공기가 되고 이쪽이 좀 찬 공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더운 공기는 둥글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가는 방향으로 볼록하게 표시를 합니다.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세모가 되면 찬 공기, 볼록하면 더운 공기, 가는 방향으로 뾰족하거나 볼록하게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난 전선의 기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이게 됐으면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선이 있고 이쪽에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찬 공기 가는 방향으로 뾰족뾰족하게 더운 공기 가는 방향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찬 공기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찬 공기도 이리로 가는 중이고 상층부에 떠있는 더운 공기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찬 공기가 이렇게 있는 중이죠.
전부 다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찬 공기가 찬 공기랑 만났었을 때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는 가서 누구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위쪽에 더운 공기가 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더운 공기가 상층부에서 이쪽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것들도 같이. 그래서 더운 공기가 가는 방향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패색전선의 기호. 그래서 기호만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공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전선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치? 영조가 잘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아 거기서부터 정신 줄알았구나. 괜찮아? 정신 차려야 돼. 힘들게 왔는데 이게 정신 뭐가지 아파? 뭐가지? 그치? 네, 이거 일시정지예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지금 욕한 것도 아니고 뭐 폭행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치? 잘하고 있는 중이지? 자 그래서 전선을 완전 폭행했어요. 너 번거롭다. 이거 카메라 안 만지려고 진짜. 이 언니가 그 뭐지 문 잠그는 거 언니예요. 자, 뭐가 남았냐? 그래서 녹음됐어요. 전선과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성질, 이동 방향 이것을 기호로 다 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표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오는 거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요게 한랭 전선이잖아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선 앞, 전선 뒤 이렇게 말합니다. 앞, 뒤라고 말하는데 이때 보니까 전선의 뒤쪽에 좁은 구역에 소나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대략 좁은 구역에 이렇게 소나기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구역을 통해서 이슬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중이죠.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체전선인데 전선 뒤쪽에 쟤보다 더 좁은 구역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장맛비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보시게 되면 전선의 이쪽은 소나기가 이쪽은 이슬비가 전선의 이쪽은 소나기가 이쪽은 이슬비가 그래서 요걸 위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좁은 구역에다가는 소나기가 막 떨어지는 중이고 전선 앞쪽에는 넓은 구역을 통해서 이슬비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강수구역 표시한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만 보면 기호만 보면 공기 성질, 이동 방향, 강수구역, 강수 형태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강수구역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잘 못 찾겠다 그러면 무조건 비가 오는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에 비가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강수구역은 무조건 찬 공기 쪽에 비가 떨어져요.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데 더 하면 그러겠죠? 주어 어디 갔나요? 나도 더 하면 어떻게 되겠나? 모르겠다. 우선은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진짜 여러분 토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조금 물러버리고. 벌써 끝이에요? 아니 무슨 헛소리 하는 거 지금? 이제 요거 채웠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는 15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15페이지. 저 하고 토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 1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온대처 기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고기압을 설명을 하면서
고기압은 뭐 정체성이니 이동성이니 뭐 또는 온난 고기압이냐 한랭 고기압이냐 몇 개 표시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압은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온대적이압이냐 열대적이압이냐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종류로 본다고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저기압이 둘 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분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15페이지 온대적이압. 지금 했었던 저 전선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저 전선을 갖고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맨 뒤에 앉은 학생 창문 좀 열어볼까요? 열 줄 알지? 옳지. 아이고 잘했다. 나 잘했다. 어? 더우세요? 더워요. 숨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 그래도 분명히 온대적이야. 온대적이야. 자, 우선 이 온대적이압에서 이름을 먼저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온대래요, 온대. 그럼 어디냐면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기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기압이 요 놈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위도라 봐야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우선 일반적인 특징은 저건데 처음부터 지금 차분히 보자면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잠깐 볼 겁니다. 이 생성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6단계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그 6단계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단계를 여기 막 많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지구를 좀 이상하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지구가 여기가 좀 대략 적도라 좀 가정해볼 거예요. 저게 뭐예요? 지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 남극이야. 아니 닥쳐봐. 아니 조용히 해봐 좀. 앞에서 좀 조용히 좀 해봐. 자 여기가 대략 60도 부근. 그 다음에 여기가 대략 남이 60도 부근. 자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각각의 지금 그림을 두 개로 그릴 것인데 위쪽에 그리는 그림은 북반구 쪽이고 밑에 그린 것은 남반구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볼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좀 그린 거예요. 자 우선은 이 60도 근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지방에서 이게 내려온 공기가 지면을 타고 이렇게 60도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남극에서도 공기가 지면을 타고 60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30도 부근이 있죠. 저번에 우리가 온난고기압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미소선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뭐가 이상해? 아니구나. 택한 걸로 진짜 이게 앞에 진짜 진짜. 자 그래서 30도에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공기가 내려간 다음에 지면을 타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지금 색깔 표시하는 거예요. 다 이거 색깔로 그 온도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것을 우리가 아까 했었던 전선의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가 대략 60도 부근이에요.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방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기호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무슨 전선? 정체전선이죠.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지금 한지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걸 아까 무슨 소리가?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정체전선이에요. 갑자기 거기서 자, 그러면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운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정체 전선이. 근데 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 위도대를 보니까 60도 근처래요. 60도 근처. 그래서 이 60도 근처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하고 여기와 같은 이런 60도를 따로 한대 전선대라고 합니다. 한대 전선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한 시간에 열대, 아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런 거 다 들어봤지. 그래서 이 한대와 같은 경우가 안 들어봤으면 됐고. 그래서 자, 한대라고 하는 것은 고위도, 추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도 지역을 한대 지역으로 보통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전선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60도 부근을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대 지역에서 전선이 잘 만들어지는 곳, 그래서 한대 전선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60도 부근, 한대 전선대 이렇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체 전선이 잘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남반구는 이제 여기까지만 그리고 우선 북반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남반구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직선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정체 전선에 상층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혹 가다가 아주 강한 저기압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아주 강한 저기압. 이게 지금 지면의 모습이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본 그림이 요건데 이 상층부에서 아주 강한 저기압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한 저기압이냐면 거의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기압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상층부의 공기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주변 공기는 워낙 없어. 그래서 집에서 공기를 쭉 뽑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전선을 봤을 때 찬거 더운 게 이렇게 만나서 이게 상승을 하는 곳인데 한 곳만 딱 잡고 2m로 딱 한 곳 잡고 공기를 쫙 뽑아 올립니다. 토네이도 만들어지듯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가 전향력을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찬 공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 되게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운 공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향력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오른쪽 직각으로.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고 하겠죠.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전향력의 작용 방향을 잘 생각해봐.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이에요. 북반구는. 그래서 얘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꺾이게 하는 것이고 얘는 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 게 이쪽으로 돌게 되고 더운 거는 일로 돌게 돼요.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 부분을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상승기류가 있는 쪽이니까 저기압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찬 공기는 이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쓸 수가 있겠죠. 무슨 전선? 완전 주먹이 올라왔어. 할렘 전선.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밀고 가고 있는 할렘 전선입니다.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찬 공기를 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록볼록하게 표시되고 있는 온난 전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걸로 넘어간 건 이해되시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이게 직선이었던 정체전선이 꿀렁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동이 생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정체전선이라는 하나의 전선이었던 것이 할렘 전선, 온난 전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분리되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 뭐예요? 점, 뭔 점? 노란 점. 요점, 요점이야. 요점 상승기류가 있는 쪽. 아, 자, 그럼 파동 형성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었을 때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밀 때, 그러니까 무거운 공기가 가벼운 공기를 밀 때는 잘 밀려요. 무거운 게 미니까. 근데 가벼운 공기가 무거운 공기를 밀 때는 잘 안 밀립니다. 버텨요. 그래서 할렘 전선이 돌아가는 속력이 빠르고 온난 전선이 돌아가는 속력이 느립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저기압의 중심을 여기다 치고 찬 공기가 더 빨리 회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랭 전선이 더운 공기를 밀고 있는 온난 전선을 서서히 따라잡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 공기는 여전히 이렇게 지금 돌려갈 것이고요. 이해됐지? 뭐 어려운 그림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빨간색이 왜 뒤로 가요?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요게 따라잡혀서 이렇게 그려질 것을 똑바로 세운 것뿐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형태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온대적이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시옷자 모양 생겨 있는 요 형태의 적이압을 온대적이압. 자, 그러면 이 온대적이압이 이제 적이압이다 보니까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회전하는 속력하고 가장자리에서 공기가 회전하는 속력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안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바깥쪽보다는 안쪽의 공기 회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얘네 둘이 전선이 언젠가 만나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고 그 다음에 안쪽이 빠르고 바깥쪽이 느리고 그래서 두 전선이 어떻게 만나느냐? 안쪽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한랭 전선이 이렇게 있고 온난 전선이 이렇게 나오는 전선이 합쳐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두 전선을 지퍼 닫듯이 안쪽부터 쭉쭉쭉 닫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부터 만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호,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네 번째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간다고 손을 드시거나 뭐 얘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다섯 번째,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편한 거니까. 자, 우선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손을 내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손을 내려. 그래서 우선은 요 다음 단계는 중요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 직선이었던 정체선이 서서히 꼬이면서 만나면서 사라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무엇을 표시할 수 있냐면 강수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요. 강수구역. 아까 얘기했었죠.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에 비가 오는 겁니다. 자, 정체전선이 여기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더운 쪽, 찬 쪽. 그러면 찬 공기 쪽에 여기에 비가 떨어져야죠.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이쪽이 찬 공기, 여기서 얘가 찬 공기. 얘가 한랭전선이니까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구역에 소나기가, 온난전선 앞쪽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살짝 이렇게 돼요. 부드럽게. 나중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거의. 그러면 한랭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온난전선 앞쪽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둘은 대략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한랭 뒤쪽에 소나기가, 온난 앞쪽에 넓은 구역을 통해서 이슬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수구역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되실 거야. 아까 전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북반구에서는 이제 온대적이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온대적이압이 북반구에서는. 자, 근데 이번엔 남반구예요. 남반구는 좀 복잡한 건 아닌데 방향성이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낯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면에서 정체선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쫙 뽑아 올립니다. 쫙 뽑아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이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전향력이 북반구랑 반대죠. 북반구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있고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향력은 이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찬 공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전향력은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찬 공기는 이쪽으로 돌려고 해요. 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주로 찬 공기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운 공기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왼쪽 직각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더운 공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려고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랑은 좀 다르죠,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기준으로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다라고 가정이 되면 찬 공기는 이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더운 공기는 이쪽으로 돌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지금 그 남반구에서의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좀 돌려가는 것들이죠, 공기 전체가. 그러면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난 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따라잡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한랭 전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온난 전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둘이 만난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안쪽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랭 전선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치면 온난 전선이 그 안쪽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퍼 닫듯이 닫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강수 구역을 표시할 수 있겠죠. 무조건 찬공기 쪽입니다. 여기서는 이쪽이 찬공기죠. 좁은 구역에 소나기가 내려요. 여기서는 좁은 구역에 소나기가,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떨어집니다. 둘을 살짝 연결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나기와 이슬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소나기가 이슬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결국 전향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찬공기 더운기의 위치가 반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양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곳이. 자,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시는 분 괜찮아. 지금 물어보면 욕 안 해요, 진짜로. 주먹질은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줄 거야. 얘기해. 응? 다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랑 같은데, 그 욕조에다 물을 담아놓고 마개로 그 뽕 뽑잖아. 그러면 물이 그 마개 주변에서 빠르게 회전하지만 거기서 멀리 있는 물은 그냥 끌려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얘가 상승하면서 회전하는 것은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돌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깥쪽에서 뭔가 밀어 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더 빠르고 바깥쪽으로 그냥 딸려가는 정도. 또 질문이요? 없으면 내가 할 거야. 빨리. 괜찮아, 빨리 얘기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정말 없어? 정말 없어? 그래? 자, 우리 이따 만나요.